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개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간절함, 그리고 질문, 쉼표의 미학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해 주실 런칭 플랫폼 협동조합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순옥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송곡대학교에서 평생교육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 런칭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는 네, 곳에서 네. 그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동기 5분께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책 제목이 아주 이 시대에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어떤 제목인 것 같아요.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로 쓰게 됐습니까? 저희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항상 같이 논문을 쓰다가 네. 정말 맨날 으쌰으쌰 우리 어떻게든 논문을 통과 해서 으쌰으쌰해서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통과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허한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네. 우리가 또다시 한번 우리가 뭉치면서 항상 얘기하던 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우리의 힘은 뭘까? 각자가 네. 다 너무나 다른데 그렇죠. 네. 여기까지 왔을 때 각자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준 그 힘의 동력이 뭘까? 네. 어떠한 우리에게는 성장 습관이 있길래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네.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을 때 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각자가 처해진 환경에서 어떤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네. 박사 논문을 통과했고 현재 우리가 이 일을 했는지 글로 써볼까? 네. 네. 우리 얘기를 한번 그냥 우리끼리 간직하는 의미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예. 그러고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서로가 지켜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3년간.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또 듣고 우리가 또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것을 좀 기록하고 우리가 남겨보려고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교육학을 하시면서 이제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동기는 배움이라는 동기지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네.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너무 많이 큰 장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논문 통과된 뒤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늘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뜻이 맞는 분들끼리 뭔가 좀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남기는 건 의미 있지 않겠는가. 네. 예, 너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저 변순옥 이제 작가님이잖아요. 책을 쓰셨으니까 네. 작가님의 챕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간절함에서 시작한 성장 습관. 네. 어떤 간절함이 있으셨나요? 네. 제 챕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뭐가 저렇게 간절한지 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간절할까? 네. 그래서 저한테는요 2가지 간절함이 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 2가지 간절함이 저를 이끌고 있는데 하나는 저의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청년입니다. 네. 발달장애 청년인데 이 친구를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로드 매니저가 돼서 이 친구를 다 지원하고 대응하고 했어요. 근데 그럼요. 정말 그곳에서 이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왜 있었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이 친구를 위한 길이 맞는 건지 난 뭘 예비해야 되는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모른다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알고 싶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음.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이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그러셨겠어요.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간절함으로 다가와서 공부를 네. 시작한 거예요. 간절한 분이겠어요. 네. 네. 정말 애가 끓는다 그러죠. 그럼요. 네. 그거는 겪어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것을 간절함이라는 말
근데 저는 하여튼 그 간절함이 하나가 굉장히 컸습니다. 알고 네. 싶었고 네, 이 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이 친구를 나와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알고 싶은 그 간절함. 네. 그 간절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였는데요. 네. 이거를 말하면 너무 제가 이기적이어 보일 것 같아서 숨기고 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네. 네. 뭐였냐면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아이와 관계없이 네. 나라는 사람, 나 아. 변소록이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일을 하고 싶고 너무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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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동기부여 강사가. 네, 네. 그런데 내가 내 일을 하자면 또 너무 이기적인 엄마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도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저에겐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 저 다시 한번 이 가슴 떨리는 일 하면 안 될까요? 이 네, 마음 네. 없애주게 해주세요. 네, 그냥 네. 이런 거 다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네. 기도를 했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개의 간절함이 저를 사로잡고 네. 그러면서 공부를 지속하게 하면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대단하세요. 제가 이제 그 정서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제가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너무 몰입이 되다 보면 맞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일상을 누려라. 네. 일상을 누림 가운데에서 또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일 테니까 맞습니다. 그걸 제일 강조하는데 아니 그거는 뭐 좀 숨기고 싶고 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그 당연한 얘기를 네.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 여기 보니까 그 간절함을 그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또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것들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정말 큰 전환이었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고 생각한 거.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어진 그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 어떤 걸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의 박사 과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지금 이 간절함과 연결이 네,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강사가 됐어요, 드디어.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게요. 네. 그러니까 일상을 누려라. 그러니까 저는 그 간절함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네. 그것이 저에게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하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장애 현장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평생교육을 그 현장에서 이 친구들에게 누리면서 또 저희 아들에게는 이런 거를 또 내가 이 친구한테 케어해 줘야 그렇죠,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네. 내 아들에게서 한 거를 장애 현장에서 여기에 접목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하면서 저와 아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적당한 아름다운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름다운 거리가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 장애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저를 계속 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목표를 세워서 나가다 보니까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성장 동력으로 붙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것들이 선순환이 돼서 또 저희 아들에게 또 객관적으로 부모라는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들에게 이런 걸 나는 또 지원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도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박사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비전과 목적으로 이 현장과 이런 일들이 박사 과정의 그런 동력으로 계속 가게 하더라고요. 이 비전이라는 그 네. 커다란 저에게 어떤 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나와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또 정서행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셔서 계속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심각한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그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사실 인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대한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 길을 왜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박사님께서 정말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맞아요.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부모님들의 자세,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오늘 좋은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였어요. 습관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아들을 또 케어하고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변 박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습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어떤 것이다?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 본인 스스로에게. 네. 예, 예, 네. 저는 이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명분이 확실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저와 좀 비슷하군요. 피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돼요. 네네. 저는 제가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아,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네네. 그것이 분명하면 저는 정말 그 뭐 아니면 도라 그러죠. 네. 경주마처럼 달려가요. 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네. 나는 이 일을 왜 하려 하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네. 내가 왜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이걸 왜 선택했지? 막 하여튼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질문에 내가 합당하고 명분이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경주마처럼 갑니다. 네. 그리고 제 눈도 반짝이지만 그 음. 현장에서 그런 저의 그렇죠. 에너지가 나갔을 네. 때 그 친구들이 작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것이 또 저에게 에너지로 다가와서 저에게 계속적인 성장 동력을 맞습니다. 주는 좀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거, 성향이 비슷하신데 저도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큰 칭찬으로 듣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인천교육청에 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 교육을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저와 같이 하는 스태프분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13년 전에 처음 들었던 목소리하고 13년 이후에 지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똑같으시냐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질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그 현장에서 그분들의 눈빛을 보고 힘을 에너지를 얻는 힘을 저도 얻습니다. 동시에. 그거는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누구도 몰라요. 맞아요. 나만 느끼는. 맞습니다. 좋은 네. 습관이시네요. 나에게 질문하는 거. 네. 네. 현재는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일반 평생교육사들하고는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하시면서. 저는 사람들은 아마 발달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다르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음. 단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네. 더 천천히 가는 거 빼놓고는요. 네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전 정말 가슴이 떨려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일이 이제 천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에 가서는 제가 기억에 남는 곳 하나가 있었어요. 철원이라는 곳에 어떤 시설에 갔었는데 네. 제가 1박 2일 이틀 동안 인권과 성교육 강의를 하러 네. 갔습니다. 그런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이 학습자분들이 왔는데 제가 그때 많이 준비를 했겠죠. 1박 2일 동안 이제 오전 오후 강의를 이분들과 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해 갔는데 제가 그 준비한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듣지 못해요. 네네. 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와상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증증의 장애인분들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준비해 간 게 어떤 그 인형이 있어요. 네네. 그 인형을 준비해 갔는데 제가 준비해 간 PPT 아무것도 쓸 수 없었고요. 네. 오로지 그 인형과 이틀 동안을 이분들하고 수업을 했던 게 이분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자. 그리고 성장할 수 있고 이분들의 잠재 능력을 믿자. 네. 그래서 그거 믿으면서 이분들의 강점과 흥미, 어떤 거에 눈빛이 이렇게 반짝이는지 그걸 찾아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네. 이틀을 아주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에게는 사실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이. 네, 그 어려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상황. 이분들에게도 믿음, 성장할 네. 수 있다는 믿음과 나의 긍정 에너지와 그리고 하나라도 했을 때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랬을 때 어떤 내가 준비한 그 많은 준비가 아닌 네. 하나라도 이분들이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을 딱 그때 깨달았거든요. 사실 네. 그것이 그 이후에 제가 장애인 현장에서 하는 수업이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결정이 아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와상에 누워 있는 정말 우리가 네. 봤을 때 네. 말 한마디 못하는 그분들도요. 조금씩 성장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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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제 말씀 중에 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제 서천석 박사 정신과 인제 전문의가 하는 말이 사실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ADHD라든가 이게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최소 1년 반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왜곡된 인식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교육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이 필요한데 혹시 이제 그런 현장 경험을 하신 것과 또 그 현장에서 많은 그런 우리 장애우를 만나고 하면서 또 박사님께서 취득하신 그런 어떤 이건 지식이라기보다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아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거는 계속 준비를 한 음. 거예요. 네. 어 차가운 사랑을 하자. 특히나 이건 네.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의 사실 우리가 양육의 기본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아 그렇죠, 자립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발달 장애인들, 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모든 사실 음. 부모님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봐요. 우리가 네네.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이 친구가 맞아요. 자립을 예. 할까? 이것 때문에 그럼요. 두려운 네.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시설을 이용하든 뭐 어떤 네. 기관을 이용하든 네. 뭘 이용 근데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부모의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자립을 올해 처음 시켜 봤습니다. 물론 네. 완전한 자립은 아니에요. 형이랑 같이는 살고 있지만 형은 네네.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일을 해서 네. 거의 이 친구 혼자서 지금 혼자서 어. 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세죠? 나이가? 지금 올해 25 된 네 네네. 청년입니다. 네. 네. 장애인 보조 음. 일자리로 네. 해서 지금 일을 4 시간짜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네 네. 지금 너무나 이 친구가 혼자서 그렇게 네. 자기가 자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립이라는 건 어떤 실타래와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자립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제가 느꼈던 건 실타래와도 같아요. 근데 네. 실타래를 빨리 풀려면 잘 풀려면 사실은 얘를 탕탕 쳐서 느슨하게 해서 밀었다 쪼였다 밀었다 네. 쪼였다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차분한 마음을 갖고 풀어야 가장 잘 네. 풀리잖아요. 네. 장애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어. 예.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런 기다림의 마음, 그리고 살살 풀렸을 때 기다리고 이들이 음. 성장하는 마음, 이것이 저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믿었을 때 이 친구들이 해내고 저희 아들도 해내는 것이 그전에는 '되네, 되네.' 했던 것이 이젠 진짜 되는 거를 제가 어. 눈앞에서 지켜보고 확신이 드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네네. 계속 그 방향으로 믿어 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 질문에 초입분이 말씀하신 차가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차가운 사랑.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네. 교회를 얘가 이제 서울교회라고 대치동에 있는 어. 서울교회를 네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전에는 아빠가 계속 이 친구를 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를 하면서 서서히 대중교통을 반년을 연습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아빠가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친구 네. 혼자서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서울 대치동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엄마 저 한번 혼자 가 보고 싶어요." 해 네. 보는 거예요. 오.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날 혼자서 한번 가 봤어요. 네. 그런데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얘랑 통화를 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던 그 네 순간이 그렇죠. 저에게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네 마음이었냐면 네. 음 정말 아주 가느다라고 너무나 음. 아주 잘 드는 메스 있죠. 수술 메스. 그걸로 네네. 제 아랫도리를 싹 그어서 아우.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우. 서늘함을 느꼈어요. 네 네 정말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모든 상상이 다 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친구랑 통화가 됐는데 네. "엄마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요. 아이고. 한정거장 전에 내렸는데요. 뭐 네. 뱅뱅사거리인가 어디에 내렸대요. 근데요 네. 제가요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했어요. 제가 아. 엄마 전화 못 받은 건 예배드리느라고 못했어요." 그러는데 세상에. 아우 제가 감동. 그 순간 그 서늘함이 네. 네. '아 이게 차가운 아 사랑이구나. 네네. 내가 그동안에 이게 두려워서 이 음. 친구를 못 믿어서 대행해 네. 줬구나. 네. 이 차갑고 서늘한 사랑을 난 앞으로 계속 너무나 네. 고통스럽겠지만 네네.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 아들에게도 그리고 장애인 현장에서도 부모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니들 그 차가운 사랑은 너무 나를 무섭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정말 그 네. 차가운 메스 거기서 내 아랫도리가 음. 잘려나가는 것 같이 두렵지만 내가 그거를 극복해내야만이 내 아들이 성장하고 음. 이 장애인들이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차가운 사랑은 아. 그 서늘한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아 정말 아. 감동입니다. 저는 네. 지금도 네. 차갑고 서늘해요. 얘 혼자서 네. 오늘 그럼요, 강 그럼요. 갓 그 되게 멀리 갔거든요. 네네. 많은 상상을 하지만 그 아. 서늘함과 차가운 사랑으로 믿고 기다려 주려 합니다. 네. 네. 참 어찌 보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네. 정말 그런 사랑을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또 박사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겪은 그 차가운 사랑은 아유 정말 뭐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그거 네.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네. 본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나 편하자고 내 네. 자녀에게 그 차가운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요. 맞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애기로 그렇죠.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애기 대접을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음. 될까요? 30살, 40살이 돼도 음. 엄마의 기대에 맞게 애기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내가 차가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네.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변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사랑. 장애인 평생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장애인 현장에 있는 강사분들이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 에너지 그러시겠죠. 저는 이제 장애인 현장과 비장애인 있는 분들 네. 같이 계속 네네.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열정과 준비하는 과정과 현장에서의 그런 수고로움과 이 열정은 장애인 평생 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급여는 어떤 줄 아세요? 네. 너무 차이 납니다. 네네.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차이 납니다. 네네. 오죽하면 저는 이제 음. 특강이라든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으로 사실 제가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장애인 수업에서의 이런 것들로는 사실 아. 버겁습니다. 네. 하기 그렇군요. 정말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이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물론 아. 장애인 현장에 있는 이 대상자들에게도 그 당사자들에게도 너무나 지원이라든가 민간 기업 같은 곳에서들 복지관이나 이런 곳 말고 민간 평생교육기관은요 지원이 많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조그마한 교실에서 그 덩치가 큰 성인 열달 장애인분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네. 가슴 아프지만 네네. 평생교육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네. 너무 진짜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강사님이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아유,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변화가 있고 좀 네.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됐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참 동료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힘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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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 이제 보면은 책 내용에 비전은 말한 대로 된다는 문장이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매년 초에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수업을 동기부여 뭐 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비전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습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한 10년 전인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동기부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이제 거점별로 뭐 1년,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나의 어떤 미래를 좀 얘기를 이게 기록하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이라는 건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말을 지배해요. 근데 말이 입 네네.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네, 강의하면서 네. 제 거를 사례로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요. 선생님은 이런 거점별로 이렇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음. 1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예.
그 일이 저에게 실제로 정말 네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요. 제가 작년에 그 책이 쓸 때만 해도 교수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 10년 뒤가 아마 15년 뒤가 이제 뭐 책을 음. 만들고 네. 교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네네. 그 10년 전에 써놓은 건데요. 작년에 쓸 때는 그것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어. 초에 제가 임명을 네네네. 받은 거예요. 아이고 출강을 하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기록을 하고 비전을 선포했더니 그 말이 저를 네. 휘어잡으면서 저를 이끄는 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아. 진짜 그건 저에게는 정말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쓴 대로 나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육할 때에 꿈과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비전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실천이 있고 도전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요 얘기를 하는데 꼭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변 박사님 말씀을 듣고 계획 다음에 선포를 꼭 넣겠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진짜 산 네네네. 증인입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변선옥 작가님에게 성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어, 성장이란 저에게는 되어 가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처음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 비슷한 질문을 이 과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했던 말이 되어 간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 성장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까지 저의 모토가 된 것 같은데 네. 성장은 저에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죽을 때까지 저는 되어가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성장은 저에게 어, 되어가는 오늘도 이제 것이다. 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 변 박사님의 표정에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꼭 감사합니다. 그 성장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아마 과연 나의 이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네. 간절함 때문에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요. 네네. 나에게 질문을 많이 네. 해보시라고 좀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실 때는요. 본질로 돌아가셔서 네. 내가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 그 본질로 돌아가서 어, 그 질문을 해보셔라. 네. 초심으로 돌아가셔라. 그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결코 도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그 길에서 다시 네. 내가 하나하나 밟아 가다 보면 분명히 성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